네, 안녕하세요. 저는 SA팀에서 파트너 이코시스템 담당하고 있는 한재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브라운백 세션 주제는 야물인데요. 야물을 이제 실제로 학습하신 것보다는 아마 뭐 오픈시프트나 앤서블 등으로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야물을 이제 실제로 보시면 야물도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 문법이 있는데 이 문법을 알고 계시면은 실제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로는 제가 이 브라운백 세션으로 야물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다 언젠가 이제 진행하게 될 앤서블 팩트나 이제 매직 변수에 대해서 좀 브라운백 세션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설명드릴 때 이 야물에 대한 구조를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미리 약간 프리 리퀴즈 형태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면요. 야물은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들어진 데이터 직렬화 언어이고요. 실제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유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물이 제이슨의 상위 집합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이슨하고 거의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실제 이 제이슨 포맷이 출력되는 형태가 어떻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중괄호도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더블 코테이션이나 컴마 등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이슨 포맷 형태로 뭔가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나 뭐 구성 정보를 확인하실 때 이 제이슨 포맷으로 출력되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이슨 포맷으로 출력되는 걸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수 문자가 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실제 눈이 좀 많이 필요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이 제이슨 형태는 계층을 나타낼 때 중괄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괄호 때문에 이 코드 길이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실 때 저희가 뭐 터미널에서 보신다면은 뭐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봐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야물 구조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괄호의 사용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제이슨의 상위 집합이라 제이슨 포맷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뭐 중괄호라든지 뭐 리스트를 표현하는 대괄호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약 40% 정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층을 나타낼 때는 이 공백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물은 실제로 처음 만들어질 때는 Yet Another Markup Language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점점 이 야물을 통해서 이 마크업 랭귀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하는 이제 추출 형태로 사용하는 이 용도가 많아져서 이름을 야물 ain't 마크업 랭귀지, 그러니까 더 이상 야물은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다라는 제기적인 의미로 조금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두 가지 의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야물은 기본적으로 키 밸류, 그러니까 키 값이라는 형태가 기본 형태이고요. 이 밸류 안에 다시 키 밸류가 삽입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계층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언어예요. 야물을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요. 아마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를 정의할 때, 뭐 파드라든지, 뭐 리플리카 셋, 뭐 디플로이먼트, 뭐 서비스 이런 객체를 사용하실 때 이 야물을 사용하시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오픈스택에서 이 야물을 처음 접했지만 오픈스택에서 이게 야물인지는 몰랐고요. 앤서블을 처음 공부하면서 야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앤서블의 플레이북을 작성하거나 그리고 뭐 변수를 정의한다든지 그런 이 작업을 하실 때 이 야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에 히트라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있어요.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실 때 HOT라는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템플릿 파일 또한 야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픈스택 제품은 디렉터를 통해서 오버클라우드를 배포하잖아요. 그래서 오버클라우드를 배포하실 때 이 템플릿 파일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버클라우드를 배포하실 때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히트 템플릿 파일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야물 구조를 알고 계셔야 조금 더 쉽게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WS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야물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실제로 이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 샘플 파일들을 보시면 제이슨 포맷과 야물 파일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이슨 포맷보다는 야물이 좀 더 보기 쉽기 때문에 야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 이 인스턴스, 가상 머신을 실제로 배포하실 때 초기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패스워드 설정이라든지 혹은 그 사용자의 그 SSH 키 정보를 삽입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클라우드 이닛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 이닛을 사용하실 때 클라우드 컴피그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피그 문법을 사용하실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물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분투에서 이 네트워크 설정을 하실 때 이 넷플랜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희 레드햇 계열의 운영체제에서는 7버전까지는 인터페이스 컴피그 파일이라는 그 etc sysconfig 밑에 있는 ifcfg 파일을 수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ifcfg 파일은 야물 형태는 아니고 그냥 텍스트 파일입니다. 거의 INI 형태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파일인데, 우분투의 넷플랜이라는 네트워크 구성하는 그 파일은요, 야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언급드린 이 부분들에서 야물을 사용을 해봤고요. 이 밖에 더 많은 분야에서 야물이 사용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물의 기본 형태부터 좀 살펴보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야물은 기본적으로 키, 콜론, 그리고 밸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키와 콜론은 붙어 있고요. 콜론과 밸류 사이에는 중간에 공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칸 이상의 공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탭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백 한 칸만 넣으셔도 상관없고 두 칸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앤서브를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겪었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이제 그 수정해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콜론 부분이에요. 저희가 대부분 그 문서를 작성할 때 뭐 제목, 콜론, 제목명 이렇게 사용하실 때 제목 띄고 콜론 띄고 제목명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야물은 이 키와,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제목과 콜론은 붙어 있고 콜론과 제목명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서 작업만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키와 콜론을 띄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와 콜론은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콜론과 그러니까 밸류 사이에는 한 칸 이상의 공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야물에서는 계층 또는 수준 혹은 레벨이라고 부르는 그걸 나타낼 때는 공백 두 칸을 사용하시는데 탭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야물을 접한 게 실제로는 오픈스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픈스택에서 히트의 템플릿 파일을 만들 때 야물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모르고 이제 실제로 탭을 써서 이 공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앤서브를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니 이게 야물이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탭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탭을 사용하시려면 이 리눅스 기준으로 기본 편집기인 VI 편집기에서는 이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뭐 편집기, 저 같은 경우에 VS 코드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VS 코드를 사용하실 때는 이 야물과 관련된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은 탭을 사용하실 때 자동으로 공백이 두 칸 떨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백 두 칸으로 나눠서 실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키와 밸류 형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키, 콜론, 띄고 밸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통해서 밸류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썬을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사전형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건데, 저도 이제 파이썬을 한때 공부를 해봤을 때 이 사전형 데이터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 사전형 데이터는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 값을 빼내올 때 사용한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전형 데이터에서 앞에 키를 통해서 뒤에 있는 밸류를 호출한다. 그래서 이
앞에 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 밸류 안에는 다시 한번 또 키 밸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계속해서 계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게 기본적인 문법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이게 뒤에서 이제 설명드린 맵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이 야물은 이 전체 형태가 맵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맵 구조 안에 다시 뭐 리스트 구조가 들어간다든지 다시 맵 구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맵 구조고요. 기본적인 맵 구조는 키와 밸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같은 계층에 있는 게 하나의 키 밸류, 하나의 이제 맵 구조, 전체적인 맵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키와 밸류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맵 구조인데 밸류 안에 또 맵 구조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 키 맵 구조는, 이 맵 구조 같은 경우는 array처럼 이 이퀄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콜론 대신에 이퀄을 쓰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퀄 기호를 사용하시면 키와 밸류는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 메타데이터의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지금 다시 맵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메타데이터 보시면 여기 중간에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계층을 나타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구조 파악하기도 힘들고 다시성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야물의 실제로 추구하는 이상과는 좀 많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구문도 보실 수도 있어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정의할 때는 보실 일이 거의 없을 테지만 엔서블의 플레이북이나 롤을 보실 때 종종 이런 구조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엔서블 갤럭시 또는 이제 저희 오토메이션 허브에 있는 이제 사용자가 만든 이 플레이북이나 롤을 보시면 간혹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계층까지 나타날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뭐 한 줄로 간단하게 뭐 라인이 늘어나기 싫은 분들은 간단하게 한 두 개 정도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같이 알고 계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제이슨 포맷처럼 중괄호도 사용이 가능해요. 실제 여기서는 제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중괄호도 사용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엔서블에서는 중괄호로 표현하는 방법도 존재하긴 해요. 근데 아마 보시면 바로 아실 거라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스트 구조인데요. 리스트는 시작이 대시로 시작을 해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이걸 하나 더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이 맵 구조에서는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같은 수준, 같은 레벨에서는 동일한 키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맵 구조에서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이 키 이름이 중복되게 되면은 그 값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식별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 이름은 같은 레벨에서 중복이 될 수는 없지만 중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보시면은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대시 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하나의 계층이 끝나거나 혹은 새로운 대시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의 리스트 구조예요. 실제로 그게 하나의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예시로 보시면 이게 현재 리스트를 선언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밸류예요. 근데 밸류에 어떤 게 들어갔냐면 맵 구조가 들어갔습니다. 맵 구조가 들어간 형태예요. 그리고 키 밸류, 그리고 또 리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같은 레벨에는 원래 동일한 키 이름을 가질 수 없지만 같은 레벨의 동일한 키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리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같은 레벨의 네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리스트를 썼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이유는 이 영역과 이 영역은 다른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좀 더 리스트를 좀 더 간단한 구조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넣지 못했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값, 그래서 밸류 1, 이게 밸류 2예요. 그래서 각각 밸류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키 값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뭐 쉽게 말하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키 이름을 써도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는 대괄호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게 제이슨 포맷에서는 리스트를 대괄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엔서블에서 좀 더 레커멘디드 하는
레코멘디드 베스트 프랙티스 플레이북 만드는 방법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리스트를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간혹 사용자가 만든 플레이북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리스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이 가독성이 좋다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목록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독성이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더 언급 드리고 싶은 거 다음 제가 준비할 내용까지 좀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리스트는 실제로는 밸류만 존재합니다. 실제 리스트는 여러 개의 밸류를 나열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1, 밸류 2, 밸류 3 나열할 때 이렇게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장 심플한 구조입니다. 밸류 1과 밸류 2가 말 그대로 밸류만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야물에서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다시 키 밸류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시 거기 안에는 맵 구조나 리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리스트인 경우에는 키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특정 밸류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밸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돌리신 다음에 그 특정 조건을 지정하는 또 그 조건분기문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어디에서 좀 많이 느꼈냐면 엔서블에서 변수를 다룰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게 된 거고요. 예시 코드를 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 엔서블 팩트.mount라는 거는 엔서블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하나의 변수 값인데요. 이 변수 값은 실제로 리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 값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 이 현재 루트 파일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사이즈에 따라서 조건 분기를 거는 거예요. 조건 분기를 걸어서 뭐 패키지를 설치한다든지 설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건 분기를 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조건 분기를 걸기 위해서 어떤 값을 추출해야 되냐면 이 사이즈 어베이러블과 마운트 이 부분을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을 키와 밸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 ansible fact.mount 해서 접근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얘는 리스트의 밸류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접근하려면 이 ansible fact.mount라는 거를 반복문 돌려서 첫 번째 반환되는 값, 두 번째 반환되는 값에서 다시 한번 파싱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구문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밸류에 접근하시는 거는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포인트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런 이제 실제로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이 밸류에 찾아가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진행하는 브라운백 세션에서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야물에서는 이 밸류에 들어가는 텍스트에 이 계획을 아무리 입력해도 실제로는 한 줄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 코드는 간단한 예시 코드인데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예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SG라는 키에 해당하는 이 밸류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건데 엔터를 제가 분명히 입력을 했습니다. 엔터를 분명히 입력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출력된 값이거든요. 이 출력된 값을 보시면은 계행이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로 구분을 하실 때는 이렇게 부등호 문자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문자를 사용해서 이게 계행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좀 명시하는 편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행을 이 무등호 문자를 넣든 안 넣든 실제로는 값은 동일하게 출력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계행을 실행할 때 실제로는 이게 야물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가독성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문장이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중간중간 계행이 나타나서 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세로로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눈의 피로도도 줄어들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가독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출력할 때 세로줄로 출력하고 싶으면 이 밸류가 시작되는 부분 앞에 파이프 문자를 넣습니다. 파이프 문자를 넣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계행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실제로 이 밸류 부분에 쉘 스크립트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디에서 있을 수 있냐면
이 파드를 정의할 때,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를 정의할 때 파드 안에 컨테이너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컨테이너를 실행하면서 어떤 쉘 스크립트를 동작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파이프 문자를 넣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일련의 한 줄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커맨드 not found라는 에러 메시지가 결국 출력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이 파이프 문자 대신에 이 줄 각각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다 넣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파이프 문자 하나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행을 실제 야물에서 계행을 실행하고 싶으면 파이프 문자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야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마쳤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는 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면서 혹은 이제 앤서블을 사용하시면서 많이들 이제 익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한번 리마인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처음 이제 아셨다면은 좀 앞으로 좀 많이 활용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라운백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